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AI와 에너지 관련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투심 악화로 조정을 겪는 뉴욕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강남 내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기술로 선보이는 로봇 배달 서비스는 논현동과 역삼동 내 일부 지역에서 장보기와 쇼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인력의 현장 동행 없이 무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주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의 시장에 여러분들의 참 실망감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 쉼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연속해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다시금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밀집시키고 있다.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한 번인 만큼 굉장히 알찬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밀착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조정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조금 맥이 빠지셨을까요? 이럴 때 그래도 내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가 확실하게 있다면 조금은 휘청거리지 않고 확실한 전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대응을 하려고 했더니 이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 장 안에서 나는 어떤 공략법을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주식광장 통해서 하루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을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장중에는 계속해서 팍스통신망을 통해 자세한 전략들을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망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언제든지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장부터는 통신망 안에서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데이터 센터 투자의 축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린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왔었는데 이 AI가 조금 한풀 꺾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계속해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시장은 언제나 그걸 이제 방증하는 재료들을 또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2월 달 이제 주 후반에 갈수록 그리고 월 말 갈수록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맞아요. 이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첫 단계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있고 지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또 그런 매출들이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블랙웰에 대한 그 수요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 블랙웰 시리즈 매출이 반영되었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블랙웰의 구체적인 매출 성과에 대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증시가 이제 AI 거품론에 의해서 좀 빠졌던 증시가 다시금 반등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사실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런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그리고 엔비디아 위주의 이제 투매로 이제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일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조금 거플링되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워낙 미증시에서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 월요일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잘 버텨준다라는 건 맞아요. 그것들이 이미 조금 선 반영된 측면들이 있고 국내 증시가 워낙 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을 좀 앞두고 관망하는 흐름들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벤트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조정이 더욱더 길어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도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와 비교한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내 증시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조선, 방산 아직도 힘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AI에 대한 하락세, 뉴욕 증시 안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안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그 전에 같이 안 올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같이 오른 것도 없지만 워낙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네. 맷집이 좀 강해진 구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추세가 조금 돌아가는 자리에 있고, 네. 근데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좀 일정 구간 조정하거나 이제 쉬어주는 구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이 아무래도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 앞에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네.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섹터 종목들 그리고 실적 뒷받침되는 아까 말씀하신 조선이나 방산 이런 섹터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미리 조정 구간에 우리가 담아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관련주 혹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조금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금 조정 장세 국면이기 때문에 큰 이제 호재나 재료가 등장을 해야지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증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망 흐름들이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컨퍼런스 콜 이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반 후반까지는 충분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아무래도 그 다음 주나 이제 주 후반부 금요일이나 목요일 중간에서 조금 이제 반등의 신호들 포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찰 법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숨 고르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다는 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는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는 장세 안에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 테마는 어떤 쪽일까도 연구를 해봐야겠죠. 대표님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지 세 번째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달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논현동, 역삼동 일대에서 서비스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들더라고요. 문을 열면 로봇이 지금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길에서 혼자 다니는 로봇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은 걸까요? 네, 사실 뭐 로봇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점점 더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행하는 로봇 하면 이제 또 자율주행차를 꼽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점점 이렇게 스며들고 뭐 일가정 일 로봇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대목에서 앞으로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나 계속해서 나올 만한 이슈들이 이쪽 이제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최근에 조정 장세 안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도 또 깊게 나오고는 있지만 충분히 2025년 상반기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 달 짧게 뭐 일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을 이제 견인하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뭐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까지도 지속적인 오.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그리고 강한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특히나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잘 버텨주고 혹은 뭐 밑꼬리 달면서 지지 구간 잘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역시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로봇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정 장세에서 어떤 로봇주를 담아야 될 것인가 고민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또 공개되는 오늘의 로봇 밀착 종목 자세한 가격 전략 종목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화력을 꾸준히 보여왔던 로봇이지만 지금 또 숨고르기를 펼치고 나서 상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 안에서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늘의 밀착 종목에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밀착 종목을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전략, 정확한 종목명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그리고 대표님의 보너스 종목, 불수급 포착 종목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트를 띄워드리고 사업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모든 얘기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방송 중에 생긴 궁금증들도 다 해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공약주들에 대한 전략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장중에 그때그때 공략해 볼 수 있는 통신망 전용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대로템 2월 18일에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보유 중이지만 4%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빌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에 바로 공개를 해주셨죠. 그런데 18%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십니다. 밑에 보이는 YC, 오킨스전자, 한화엔진, 현대, 에버다임까지 이 모든 종목들이 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종목이다라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시일을 보면 굉장히 텀이 짧습니다. 11일, 14일, 17일, 18일 거의 매일같이 장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주는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시는 걸 텐데 그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공략을 해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건지 궁금해지시겠죠.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 같은 시장에 좀 소위 말해서 앓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대표님.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차곡차곡 쌓고 계실까요? 일단은 상승장에서 이제 요 며칠 조정이 나왔는데 네. 요 며칠 조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셨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건가요?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관념이 좀 잘못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매일같이 시황도 읊어드리고 시장이 또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는 또 이제 위로의 말도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뭐 제 말이 이제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오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 장세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시장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들어 올려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하루 이틀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 혹은 이런 장에서도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담아보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셔서 제가 매일같이 시장 브리핑 도와드리는 부분들 혹은 장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 검색기 뒤쪽에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볼 텐데 이런 불수급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팍스통신망 전용이라고 써있는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공략을 해보자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나오기 때문에 방송 종목은 2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종목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안에서 매일같이 장중의 시황과 종목에 대한 얘기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공략주였죠. 2월 18일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상승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워낙 또 바닥에서 고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말 46,000원 하던 주가가 2배가 가까이, 2배 넘게 이렇게 뛰었거든요. 8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9만 원을 목전에 두는 자리에서 이 과연 현대로템이 더 갈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산 섹터는 재료, 그다음에 이제 실적과 수주가 완전하게 뒷받침되는 우리 국내에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 원투하는 종목이다. 원투하는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상단으로 9만 원, 그다음에 그 이상 1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펀더멘털이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함께 공략을 해서 2월 21일 장중에 슈팅이 나와주면서 약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이 좀 받았죠. 그렇지만 이 하단에 있는 이런 5일, 10일 이평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방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3대장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이고요. 유리기판 관련 제가 후발주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 때 유리기판 후발주로서 요때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오다가 그 다음 거래일에 굉장히 또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16% 정도의 상승률 이 거래일 안에 16% 정도의 상승률이면 또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렇게 이제 상승 이후에 다시금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이제 상승 추세의 기조는 해치지 않고 하단의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 조정이 대부분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있는 테마들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요 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종목명을 공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사실 11일에 공개를 하고 나서 매수가는 이제 83,600원 그리고 2차 매수가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20일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시장이 그날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나왔던 재료가 이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재료로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객상승 출발한 이후에 갭을 좀 메꾸고 음봉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역시나 상승 추세의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월 달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일정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면서 재료를 동반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충분히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를 했는데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처럼 방송 중에 공유를 해드렸던 이런 종목 오늘도 제가 실시간 방송 중에 한 종목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종목도 역시나 불수급 포착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 지금 시장 안에서 눌림을 받았지만 충분히 저가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표님께서 전략을 주시면서 수익으로 이끌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2월 18일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현대로템도 만나봤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도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한들 아직까지도 볼만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적인 위치가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셨고요. 4% 고점 기준으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도 마찬가지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전용 종목으로 오킨스전자 유리기판 후발주로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거래일 만에 16%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유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도 더 튀어오르는 종목들
종목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라는 점이 포인트겠죠.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내일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JYP의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또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 나타났었죠. 그때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전략 전망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바로 4%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오늘도 방송 중에 한 종목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안으로 미리 들어오셔야지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불수급 포착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시장 안에서 도대체 하루 대표는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만 콕콕 집어낼까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불수급 포착기가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대표님을 도와주고 있는지 여기에 또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찾아내는 저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포착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시 눌림에서 이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자, 일단은 앞서서 이제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같이 공략을 했던 3빌리언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당일 슈팅이 나와주면서 당일 18% 넘는 상승률 보여준 종목입니다. 28%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당일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 시 눌림에 담아놨다라고 하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날짜는 요 날짜, 요 봉이 되겠죠. 요 봉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분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어디가 타점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뜬 구간이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렸을 때 이렇게 골드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포착된 종목은 이미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쫓아가기보단 상승 이후에 눌림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 이후에 눌림이 이렇게 기준봉을 이탈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인지 혹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일정 구간 이렇게 가격대를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12월 13일 그리고 11일에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이후에 이게 지금 60분 봉상이거든요. 60분 봉, 1시간 봉입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 포착된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하단에 이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죠.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데 이런 기간적 조정으로 눌림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슈팅이 또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이 앞선에 들어왔던 이런 수급들, 요 가격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자,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타점은 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이렇게 깊은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밀면서 계단형으로 이제 옆으로 밀면서 기간적 조정을 받는 이런 자리들,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매수 공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부터 18%가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 하루 만에 이제 1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런 눌림을 잡아서 이제 매수 공략을 함께 하는 게 이제 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요날 상승 이후에 5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고 지금 하단에서 꼬리 달고 오늘도 양봉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가 또 좋은 매수 타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이제 이 하단에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꼬리 달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수급이 오늘 들어와 줬다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들어왔던 이 골드라인을 만들었던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봉, 이 돈이 들어온 이 자리를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공략을 했고 이 종목이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또 이어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종목도 오늘은 좀 같이 공략을 못했으니까 난 다음 종목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조선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전략 그리고 자세한 종목명은 오늘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포착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와 하루 대표의 시너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3빌리언처럼 시장의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훅 튀어오르는 종목을 확실하게 불수급 포착기가 선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굵직하게 골드라인을 형성을 해내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고요. 이렇게 포착이 된 종목들 가운데에서 시장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을 하루 대표님께서 골라서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필터링을 거친 종목이어야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수익의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내일 장부터라도 내가 매일같이 수익을 조금씩 이 불수급 포착기의 포착 종목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을 공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은 설명이 끝나자마자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포착 종목 너무 궁금하시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안에서 가져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조선 하면은 뭔가 기대감도 있으면서 불안감도 있어요. 훅 그쵸. 떨어지는 거 아닐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또 마이너스의 손들이 많기 때문에 손대는 족족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이 생길 맞습니다. 텐데 이번에는 좀 화력이 남아있는 종목일까요? 또 화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조선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였나요? 조정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뭐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선 업황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클의 주가가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이 아니고 그냥 그쵸. 쉬어가는 눌림목이다. 쉬어가는 눌림목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과는 또 다른 추세를 또 만들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밸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선 관련주는 제가 사실 조선 3사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을 정말 이제 좀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오늘 조선 관련주, 조선 3사가 지금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는 재료, 이 재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오늘의 포착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30%, 40%가 더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2주 가량의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손이 잘 안 나가는데 20일 이평, 그다음에 10일 이평 이런 자리들을 좀 무너뜨리고 그 하단에 있는 이제 60일 이평 근처까지
자리가 왔다,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달이 이런 자리에서도 간다 하는데도 손이 잘 안 간다 하신다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는 방 안에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대로 그리고 전략대로 가격 전략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격 지금 3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좀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 하면 한 주만이라도 좀 사서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면서 이 조선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불수급 포착이 됐다라는 거, 하단에 이런 지지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닿으면 반등이 나오는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정 장세에서 조선 관련 업황에 대한 그리고 가격에 대한 내용들 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재료들은 계속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혀 개의치하지 않으시고 조선 관련 종목들 뚝심 있게 조금 가지고 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착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사실 조금 무섭다, 고점인 것 같아서 혼자 하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 가격 전략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오늘 밤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은 지금 바로 공유가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팍스통신만 안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명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조선 3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 확인을 해봤더니 지속적으로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시장에 관심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온 수급의 이탈은 없으면서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타나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하루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또 이 종목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 대표님이 주시는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잡아봐야겠죠.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 10초 후에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초 남았고요. 1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오늘의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를 해주고 있으신데요. 자, 이 종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데도 쉬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지만 최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도 같이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를 일단 바라기는 하지만 일단 최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조금 수익을 많이 챙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 단기 저항이 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었다 하면은 그때는 또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땐 또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종목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고 자세한 네. 가격 전략도 텍스트로는 공개가 됐지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짧게 끝냈던 설명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궁금증이 생기신 부분들도 다 해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 시간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셔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항상 엄청난 시너지를 내뿜는 불수급 포착기 그리고 포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더 탄탄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배달의 민족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남 일대에서 이 배달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강남 주민이었으면 궁금해서라도 바로 시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밀착 종목을 가져온 이슈가 바로 로봇이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로봇인 걸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지난주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네. 딱 마침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로봇 종목을 리뷰를 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다시 돌아온다 로봇은. 왜냐하면 지금 조정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 들고 계실 텐데 맞아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우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섹터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이제 조정 장세에서도 또 특히나 강한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로봇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또 충분히 이런 장세 안에서도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로봇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즉슨 지금 테마 안에서 순환이 계속 돌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온다. 요 장세가 다시 돌아온다. 로봇은 2025년 상반기 또 길게 본다면 하반기까지도 2025년 전체를 통틀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와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자료 사실 로봇과 관련된 배민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배민 관련주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배민에서 이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진짜로 로봇의 상용화에서 정말 가까운 곳부터 해서 또 먼 곳까지 계속해서 이런 실생활에서의 이제 로봇의 우리 일상생활로의 흡수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빠른 상용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2025년 연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한 재료와 수급을 동반했던 게 이 로봇 섹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쉬어가는 자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이 이 로봇 섹터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던 종목 한 종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24%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개별 이슈로 좀 강하게 튀어오르긴 했지만 종목 자체보다는 로봇 섹터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초에 가장 먼저 또 튀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5년 1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굉장히 또 가장 크게 또 가장 이슈화 됐던 종목이기도 하면서 물론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이 하단에서 꼬리를 달면서 바닥에서부터 강한 수급 유입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흐름들 여전히 로봇은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로 움직여줬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몇 %예요?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조정보다는 지금 기간 조정 옆으로 밀면서 계단식으로 지금 눌림 형태로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큰 음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단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은 재료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안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 안에서도 이제 연초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내가 먼저 하면서 튀어줬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이제 순서를 다 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재료나 이슈나 이런 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려지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로봇 관련주로 선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장세 안에서도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매수세, 유의미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하단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 그리고 재료와 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조정에도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이어야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정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사실은 기간 조정만 받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적절하게 받아야지만 네.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테마가 돌아줄 때 강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잘 버텨주는 종목이다 하면은 더 강하게 튀어올 가능성 있지만 조정을 또 충분히 거친 종목이야말로 저가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N자형, 우리가 N자형이라고 하죠. V자 네. 반등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들도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표 안에서 지금 삼현이라는 종목 그리고 해성 에어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한 번씩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들인데 네. 오늘 시장 조정 장세에서도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로봇 섹터들은 이제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보다 오르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숨 고르기를 제대로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밀착 종목은 어느 쪽일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까지 품고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오늘 밀착 취재한 종목은 사실상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둘 다 받고 있는 종목인데 하단의 이평의 지지를 또 받는 것들이 확인이 된 그런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또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을 모아간 종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삼성향, 그다음에 테슬라향 로봇 관련주라고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지금 이제 파트너사가 있어요. 요 기업,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의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 파트너사가 테슬라 공급망에 진입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삼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랑 육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육축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서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구간들을 이제 삼성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겠죠. 자,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 어디서 이평선 지지를 받는지, 조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차트 보면서 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상단에 고점 찍고 나서 상반기 내내, 상하반기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았죠.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었을 겁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바닥을 좀 다지고 추세가 바뀐 것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2025년 1월 달 들어서 강한 이제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캔들들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이 상단에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이제 딱 이렇게 N자형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자형 반등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상단에 장기평선도 돌파를 해주는 강력한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인데 이렇게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캔들은 돌파 이후에 다시 요 안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상승 이후에 안착, 그 다음 다시 한번 반등. 이렇게 딱 N자형 파동을 만들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 하단에 이런 장기 평선 근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분봉상의 흐름 보면서 어디서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이렇게 상승할 때 불수급 포착이 계속 포착이 됐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단 바닥을 다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박스 형태에서 강한 매수세,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80원 요 구간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자리이니까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하단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업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삼성향, 테슬라향 종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탄함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 찍고 추세 돌려세운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 보여줬고 워낙 강한 상승이 나왔어서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이지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